안녕하세요, 뱅크몰TV입니다. 현 정부에서 3분기 부동산 정책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세금부터 주택담보대출, 임대차 관련 내용까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표된 내용 중에서 현재 대출 규제와 다르게 바뀌거나 아예 폐지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영상 하나로 전부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거두절미하고 빠르게 알아보시죠. 첫 번째, 규제 지역에 신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으로 입주를 했어야 했는데요. 이거는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 6개월 안에 전입 조건은 사실 실거주하려는 주택만 사라! 라는 이전 정부의 취지였는데요. 순기능도 있었지만 반대로 6개월 안에 전입을 못하는 사정이 있거나 임대가 있는 주택이고 세입자가 6개월 안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안 좋은 역기능도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전입 조건이 사라지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하실 때 이 부분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존의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 신규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만 했는데요. 지금은 처분을 안 하겠다고 하면 주택담보대출이 안 되고 처분을 하겠다고 하는데 안 하거나 못하면 그건 그 나름대로 제재가 들어오는 상황이죠. 이제 처분 조건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변경됩니다. 앞으로 처분을 하셔야 하는 건 동일하지만 그 기간이 2년으로 넉넉하게 변했으니 지금처럼 안 팔린다고 발 동동 구르시거나 처분 조건이 맞지 않다고 대부업체를 이용하실 일들은 줄어드시겠네요. 세 번째, 보유한 주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최대 2억 원으로 완화가 됩니다. 현재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5.4%로 집계되는 등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업을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 때문에 가게가 힘들어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아서 사업 및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물가 상승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자 추가적인 금액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으려고 했지만 생활안정자금은 연간 1억 원이 최대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업이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금리가 높더라도 다른 금융사 상품을 아마 이용했을 겁니다. 이렇듯 정부에서는 물가 부담에 대한 숨통을 틔우는 의미로 이번에 완화를 결정했는데요. 추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 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네요. 물론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아서 다른 집을 구매하는 것은 여전히 안 되니까 참고를 꼭 해주세요. 네 번째, 현재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보유주택이 시세 9억을 넘어가면 전세식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전세대출 재연장이 안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기존 주택을 팔거나 기존 주택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이 들어가거나 금리가 높은 금융사의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해야겠죠. 하지만 이제는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하고 있는데 보유주택의 가격이 상승하여 9억을 초과하더라도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거주한다면 퇴거하기 전까지는 전세대출이 연장이 됩니다. 내가 산 집이 가격이 오르면 기분이 좋은 일이죠. 하지만 정작 내가 받고 있는 전세대출은 재연장이 안 된다고 해서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이제는 그런 고민을 조금은 덜어내셔도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계약갱신권을 사용했던 분들은 올 8월이 되면 2년 만기가 끝나게 되는데요. 임대인하고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새로운 전셋집을 알아보셔야 하는 상황들이실 겁니다. 하지만 그 2년 동안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1년간 전세 재연장을 못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가셔야 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및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3억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지방은 2억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바뀌고요.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 2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지방은 8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바뀝니다. 물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전세로 입주하시는 분들의 경우 전세대출을 70에서 80%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3억 전세로 살고 있는 상황에서 2억이 전세 대출이었는데 이번에 재연장을 못
못해서 이사 가려고 하니까 주변 전세 시세가 4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럼 본인 자금은 1억만 있기 때문에 대출로 3억이 필요하지만 위 버팀목 전세 대출은 1억 8천만 원까지만 가능하니까 사실상 이용을 하고 싶어도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보증금이 낮거나 전세 대출 자체를 적게 받은 분들이 아니라면 사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을까 하는 조금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 방식이 도입됩니다.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체증식 상환 방식은 낯설으시죠? 체증식 상환 방식은 초기 상환 금액이 적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상환 금액이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소득이 적은 초기에는 상환 금액이 적었다가 소득이 늘어나면서 같이 상환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이용했을 때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렇게 3분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동산 정책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바로 임대시장의 안정화입니다. 자, 임대차 3법이 2년이 도래하는 시기가 곧 8월입니다.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와 정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입하는 주택의 전입을 없애고 처분 조건을 늘려주고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전세대출 연장을 해주고 등등 전부 다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한 장치들입니다. 8월에 전세 대란이 올지 안 올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재연장을 해야 하는 임차인 분들이나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야 하시는 임차인 분들도 큰 탈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